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법 부서법령 강의 3-2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촬영했던 우리 헌법 부서법령 강의 프라임 법화원에서 촬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목차를 찾기 쉽게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거 헌법 부서법령 기본 강의. 자, 이 뜻은 원래 이제 3, 4, 5, 6 이렇게 넘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3-1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 이유가 공선법이 또는 나중에 할 국회법 또는 헌재법이 한 테마로 20-30분으로 절대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선법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제 촬영한 거 업로드 해드렸어요. 부서법령 특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촬영하는 대로 뭐 하루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 해드릴 건데 3-1이면 제가 이제 오늘 휴일이긴 한데 내일 또 우리 그 마무리 핸드북 강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또 제가 시간을 내서 3-2부터 이제 촬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공선법 2.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스킵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3-3까지 갈 느낌이 불안하게 드는 겁니다. 20분 내지 3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3-3.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3-3으로 공선법이 다행히 끝났어요. 물론 이제 2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 혹시 40분이 될지 가급적 30분을 넘기지 않으려는 이유는 저도 유튜브를 보는 입장에서 강의라고 해도 길면 정식 학원에서 실강으로 듣거나 PC로 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유튜브가 1시간씩 강의를 듣기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강의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테마가 떨어지도록 하면서 20분 또는 길면 30분, 모르겠습니다. 40분도 찍을 날이 올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선법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4로 시작하는데 4-1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적법은 제가 이렇게 헌법 부서법령 기본 강의 4 해놓고 국적법 요렇게, 만약에 국적법이 한 번에 못 끝냈어? 그러면 다시 1, 2가 붙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올려놓은 게 여기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제가 최대한으로 우리 이번 핸드북 프라임 법학원 헌법 마무리 강의에서도 강의 횟수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프린트를 꼭 필요한 것들로만, 추록 또는 최신 판례 필요한 것들만 나눠드렸더니 역시 횟수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제 경험이 있어서 이 부서법령 기본 강의도 작년에 타 학원에서 기본 강의 유료로 했던 때 나눠드렸던 만큼의 그 문제는 나눠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책 자체만으로도 크고 범위가 그 책 볼륨이 늘어났고 우리의 3판 본책에 일단 어제 올려드린 3판 추록 1.0 설명 안 드릴게요. 컨텐츠는. 그리고 조금 약간 부서법령 하나를 통으로 낸 국회 8급 문제 같은 거 꼭 필요한 많지 않은 문제 PDF 파일 이렇게 해서 이걸 가장 튼튼하게 해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책 나온 이후에 껴야 될 것들 여기다가 이렇게 가필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제가 컴팩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우리 16조까지 봤고요. 17조 읽어보시고 18조 이제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공선법에서 선거권 없는 자랑 피선거권 없는 자가 원래는 중요하고 조문도 복잡해요. 선거권 없는 자, 선거권 있는 자, 피선거권 없는 자, 피선거권 없는 자, 피선거권 있는 자, 이렇게 공직선거법 조문도 복잡하고 그 선거 7급 직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컴팩트하게 제가 그 32페이지에 정리해드린 바대로 반드시 암기하시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최근에 2021년에 오급공채에서도 나왔고 그 전에 입법고시에서도 한두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2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감이 딱 들어오시죠. 그 표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앞에 있는 18, 19조 있죠? 이거를 시험장에서 떠올리기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벌집, 짓자 이런 식으로의 두 문자를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고딕으로 입혀드린 그 표에서 벌금, 집행유예, 징역,
제한 범위. 이거 줄 걸로 보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특히 아직까지 헌법 문제에서 이 케이스 연령 계산하고 아니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는 거, 몇 년도 몇 월 며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갑은 몇 년도에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여,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선거 9급, 7급 선거직 시험에서나 나오는 거지만 국가직 7급에서 또는 타 헌법 직렬 시험에서 그런 어려운 선거권 연령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한 적은 없는데 한 지문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서 이 두 문자와 칸을 따드렸어요. 암기하고 싶으면 이 표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회법 166조가 여러분들이 재작년 겨울에 보셨던 국회 막 바로 들고 단상 위에 올라가서 막고 했던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이런 것 때문에 국회가 여야가 대립할 때 그 국회 회의방해죄, 그 회의방해죄가 국회법 166조예요. 그것을 우리 선거권 비선거권 연령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데 500만 원이라는 그것만 500만 원이에요. 딴 건 100만 원, 10년, 10년 이렇게 5년, 10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걔만 500만 원이라는 것만 머릿속으로 적극적으로 암기하시면 되고, 그걸 줄글로 한번 읽어보실 게 31페이지 오셔서 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그 500만 원이 나오는 데가 4호 갑니다. 감옥. 4호 국회법 166 국회 회의방해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자는 피선거권이 없어. 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이에요. 여기 징역형,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고, 나중에 표에서 보듯이 선거범 등의 100만 원 5년 확정, 그 다음에 집행유예 칸에 10년 확정, 징역형 칸에 10년 확정 종용 면제, 이런 다른 기준점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생각이 나신다면 한 문제 어렵지만 맞출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될 겁니다. 그 표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 표는 암기하라고 원래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붙어있는 31페이지 기출지문 1번 하나만 보실까요? 그러면 1번, 2번 똑같은데 거의 1번이 18조 선거권 없는 자의 3호를 낸 거고요. 3호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이 표 하나로 이렇게 선거범 등 했을 때,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문제로 하나만 확인만 해드릴게요. 18조 1항 3호에서 선거범 등 선거권 없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기출지문 1번으로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100만 원 벌금, 뒤에서 이제 표 보니까 100만 원 벌금. 자, 그리고 나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딱 넘겨보니까 확정된 후 5년. 여기 범위에 딱 들어왔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받고, 자, 집행유예. 벌집지자, 집행유예. 지금 왔다 갔다 이 표 보세요. 집행유예 10년. 뒤에 보니까 확정. 선거권 없는 자네? 5.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앞에 있는 18조, 19조를 문장을 끄집어내서 이걸 다 맞춘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혹시 이거는 5급 공채의 기출지문입니다. 밑에는 서울 7급 2019년도 문제고, 그리고 나서 한 장 넘기셔서 올해 5급 공채에서도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2호입니다. 19조 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여기다가 모든 판례 더하기를 할 수 없어서 붙이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앞으로 오시면 30페이지 18조 1항 2호. 이제는 앞에 키워드가 1년 이상의 징역의가 이게 붙었어요. 1년 이상의 뒤에 이제 징역 근거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얘가 없었을 때는 수용자한테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었고요. 이 판례를 떠올리시라고. 이 당시 집행유예자한테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서에 집행유예자가 단서에 이 2호에서 이 문장 단서에 집행유예자가 또 단 집행유예자는 예외를 한다. 선거권이 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그러면 이제는 징역 11개월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 헌법재판소 판례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고 이렇게 바꿨으니까 취지에 맞게.
그러나 딱 마지막으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19조 보니까 2호가 아직도 그냥 1년 이상의 금고 이런 거 없어. 피선거권 없는 자는 개나 소나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단서가 붙은 건 선거권 없는 자입니다.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팁 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18, 19조는 그렇게 넘어가고, 자, 비례대표제는 우리 헌법에서 문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그 헌법 조문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20조에서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국을 단위로 해서 선거한다. 밑으로 넘어오셔서 국회의원의 의원 정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25347인데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합해서 지금 300명입니다. 헌법에서 300명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헌법에서 300명이라고 규정 안 되어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우측으로 오셔서 기출주문이 중요한데, 기출주문 1번부터 다 중요합니다. 헌법에서도. 국회의원 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300인으로 한다. 지금 설명드린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있고, 헌법에서 300명이라고 국회의원 그 정수를 규정하지 않아. 한만 정해주고 있어.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를, 그러면 국회의원 수가 헌법에 없으니까 국회의원 수 늘리려면 뭘 고치면 돼요? 이 공직선거법 고치면 되잖아. 지금 253 저 47로 되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는 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쉬운데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대로 지문 똑같이 냈으니까 1항, 2항 합쳐서.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나왔던 거 253, 47 합해서 300명. 그 중에서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24조 2항 보시면 어디다 둔다고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어디에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요? 국회에 둬요.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과거에 국회에 둔다가 문제가 많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둔다라고 2항에서, 이게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보세요. 24조 2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해서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면 밑으로 24조 1항 하나 더 체크할게요. 24조 1항. 국회의원 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지금 녹색이 있네.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고 헌법도 숫자가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형광펜이든 볼펜이든 숫자에다가는 똑같은 색깔로 쭉 입혀두시면 나중에 한눈에 들어오고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녹색 계통의 형광펜으로 숫자에다가 딱 칠해 놓으시면 이런 문제. 기출지문 1번 국회 8급 2019년도 문제에서 저 18개월 가로놓기로도 이렇게 나왔고, 이걸 15개월, 뭐 12개월 이렇게 다르게 바꿔서 나오는 문제를 잘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그러면 24조의 2에서 1항에 또다시 1년, 18개월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또 1년, 여기도 표시를 해두시란 말씀이에요. 뭐를?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밑에서 590채 올해 문제에서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80일, 18개월에다가 공짜 붙여갖고 180일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일 전 1년까지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지문 1번은 약간 지엽적이긴 한데 국회법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봅시다. 24조의 2, 5항 나중에 위로 올라가서 읽으시고 기출지문 1번으로 보세요. 34페이지.
선거구 법률안 중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86조에 따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줘요.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중복해서 하지 말라고. 자, 이것도 실제 이렇게 우리 헌법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거기 1번 기출은 선거 7급이란 뜻은 국가 7급 시험 맞는데 선거 직렬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자, 중앙선관위에 둔다. 아주 중요하고 25조에서 우리 항상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인구비례 원칙 때문에 나온 범위, 지역구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방의원 및 선거에서 이제는 국회의원은 2대1이에요. 2대1의 범위를 넘으면 안 돼. 근데 이렇게도 나오니까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33과 3분의 1 국회의원. 지방은 이제는 3대1 됐죠? 상하편차 50%, 4대1의 상하편차 60%입니다. 자, 이거와 이 2대1이 공선법에 있다는 걸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선법의 규정. 얘들은 지금 다 헌법 판례에서 쭉쭉 불합치 판결. 근데 얘는 이제 그 당시에는 불합치 판결 안 받았던 중요한 판례고, 근데 요 3대1이 2대1은 공선법의 규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조문에. 근데 요 3대1은 없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준을 내세워줬기 때문에 3대1입니다. 자, 저 2대1이 어디 있냐면 25조 35페이지 25조 1항 2호에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어. 원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다만 인구 범위의 2대1에 미달하는 이런 경우에는 분할해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게리맨데링 금지인데 저렇게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단서에서 일부를 분할해서 인접한 지역 인구 비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방의원에서는 그런 예외적인 규정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 너무 지엽적인 공직선거법용 공소법 조문이긴 한데 이렇게 기출지문이 있어서 가져와 드린 거고, 저 3대1을 적용해서 처음으로 헌법불합치 판결 받은 게 36페이지에 관련 판례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인천광역시 의회의원 선거구, 경상북도 선거구 얘들이 헌법에 위반된다 물어본 건 없는데 3대1로 바뀌고 처음으로 적용해서 3대1 벗어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나온 판례가 그 판례라는 거. 그리고 늘 써드리는 것처럼 선거 기간은 1, 2, 3, 4예요. 이렇게만 동그라미 치시면 끝납니다. 대통령 선거 23일, 그 외에 국회, 지자체장, 지방의원 14일입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항상 저렇게 암기시켜드려요. 그래서 밑에 보면 국회 8급 2019년도 문제 맨 아래 거 대통령 선거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가운데로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23. 이제 몇 차례 수업에 걸쳐서 여러 차례 최신 공직선거법 개정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보궐선거, 재선거 어제도 했었잖아요. 누구만 연 2회 실시한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누구만. 지자체장. 그래서 35조 2항 1호를 보십시오. 국회, 지방의원, 보궐재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누구만 광역이든 기초든 지자체장만 연 2회 실시하되 밑에 거에 따라서 기준은 정해주고 있어요. 헌법에서는 지자체장 선거에서만 연 2회 보궐재선거를 실시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당연히 선거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 나, 다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서도 47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47조 보시면 지역구 비례대표 다행히 각자 숫자가 통일이 됐고
여기가 위에 있는 게 그 국회의원이고 밑에 있는 게 그 지방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입력하고 계셔야 어떤 경우의 수로 막 바꿔도 여러분들 안 틀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1항, 2항, 3항이 지금 이제 써드렸던 것들에 대한 숫자인데 3항 먼저 보세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 비례. 그 다음에 비례대표 지방, 국회든 지방이든 후보자 추천할 때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매 홀수의 여성. 그 다음에 지역구 추천하도록 노력. 그래서 이 의무와 노력 100분의 30과 100분의 50을 이제는 틀릴 분은 안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저 노력해야 된다. 이거를 기출지문 1, 2, 3번처럼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저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49조는 국회 8급에서 시험 문제는 나왔지만 후보자 등록은 요렇게만, 자, 이거에 빗대는 거예요. 여기는 대통령이고 그 외 선거라고 4대 선거를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후보자 등록은 24, 20에 2일간이에요. 그래서 조문 1항을 기억 못 하셔도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 지방자치 의원장 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후보자 명부 할 때는 또 28, 22, 5일간 그것도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측에서 39페이지 기출 지문 보시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며칠부터. 대통령 선거니까 위에 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쳤지, 여기는 이렇게 하면 돼. 나중에 이제 28, 22도 나와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5일간. 그래서 기억 안 나면 우리가 마시고 있는 5 맛있는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면 돼. 5일이 생각이 안 나면 28, 21을 더하면 돼.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왜 할까요? 숫자 이런 거. 무조건 나오는 숫자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암기해야지 나중에 요행을 바라면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 자, 어떤 유튜브에서든 하나 여러분들께서 프린트를 받으셨을 건데 여기 이 53조 여기서부터 때문에 필기노트를 하나 나눠드렸어요. 제가 오늘 촬영한 다음에 혹시 또 다른 사이트 가서, 그러니까 뭐 모드공이나 공기출에서 이 필기노트 받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 이 53조 같은 걸 한번 넘겨보세요. 40페이지까지. 너무 복잡하고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이건 이제 공직선거법 수업 기본 강의 할 때 나눠드리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개가 여기에서 걸리기 때문에 오늘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우리 수업 공직선거법 내내 보실 거고 가장 최신 판례 4월 29일 날 나왔다는 그 화운하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지방공단 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그것까지 이 필기노트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은 말로만 계속해서 들었던 공무원 입후보할 때 누구는 90일, 누구는 30일, 누구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 이렇게 관둬야 되는지 이제 한 번쯤은 공직선거법을 부속법령으로 공부하시는 우리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확인 이 문구로 이제 하실 기회가 오늘이에요. 그게 헌법에서는 잘 확인을 안 할 텐데 53조 1항 39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90일 전까지 사퇴하는 사람이고 단서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1호부터 9호까지 중에서 4호, 6호 필기노트 보시면 4호는 선거운동 입후보 제한 칸 우측에 있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칸에서 이제 직원 포함이 지워져 있고 밑으로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필기노트에서 60조 칸으로 쭉 내려오시면 개정 2020 12월 29일 해놓고 X 별표 3개 이제 언론인 이렇게 정하는 언론인도 선거운동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가 바뀌어있는 아주 중요한 조문이고요. 1호부터 9호까지를 옆에다 써드린 거야. 공각기동대 이렇게 공각기 조지 이렇게 교원 언론 바로 세울 그 뜻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 30일 전까지는 여러분들 안 암기하셔도 되긴 되는데
비보 장지에다만 동그라미 쳐두시면 나중에 기억하기는 쉬워요. 40페이지 오시면 30일 전까지 그 집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 비례대표 국선,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보궐선거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장선거에 입후보할 때, 이때는 30일이에요. 그래서 비보장지로 따드리는 겁니다. 두 문자를. 슬픈 소식은 장지까지. 사항은 황운하 의원 사건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눈으로 익혀두고 가십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항 어디에다가 제가 이제 노란색 쳐드릴 거냐면 1항부터 3항까지 1, 2, 3 규정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의 사직원이 뭐라고 써 있어요? 수리된 때예요, 접수된 때예요. 이게 황운하 의원 당선무효 사건의 키워드입니다. 조문도 알고 계시고 대법원 판례의 결론도 예예요. 수리된 때면 의원직 상실입니다. 수리 안 됐는데 나와서 민주당 입당해서 당선됐거든. 3개가 걸려요. 등록무효도 걸리고 후보자 사퇴 안 한 것도 걸리고 공직선거법상 그 퇴직과 관련된 조문에도 걸려. 그게 이제 심판 대상 청구 조항에 다 있어요. 근데 전부 위반되지 아니한다. 왜? 접수하고 나왔는데 지연 거부됐거든요. 수리가. 기다릴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 4월 29일자 유튜브로 반드시 자세한 프린트와 그 제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추록을 잠깐 펴보시면 추록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판례를 어떻게 제가 끼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추록 2페이지 펴보시면 나머지 그 5항까지 중요한 그 조문 여러분들 밑에 제가 표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건 그대로 보시고요. 거기 기출지문 밑에다가 요거를 40페이지 기출지문 아래에 요거를 제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라고 딱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밑에 거는 이제 46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 보고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기타건부터 할 겁니다. 자, 지금 말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에 최신 판례로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그래도 가장 나이브하게 이 결론만 물어봤을 때를 대비해서 예상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공무원의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53조 4항에 의하여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원 수리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 속였잖아요. 앞뒤 다 맞게 해놓고. 접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가 너무나 중요하고 공직선거법, 헌법 어느 시험에서든 무조건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 41페이지에 있는 판례는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거 앞에서 간략하게 하고 여러분들 그 기타건부터 우리 3-3 공직선거법 강의를 마저 이어나가겠습니다.